보자. 자, 알겠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걸 리뷰 한번 해보자 합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 나왔을 때요. 물체 위치는 기준점부터 물체가 있는 곳까지의 방향과 거리로 나타내주고 있다. 자, 학교는 집으로부터 자,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자,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죠? 60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자, 집은 문방구로부터 왼쪽으로 자, 얼마만큼? 100m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자, 물체 빠르기 비교. 위 그림에서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까지 걸어가는 데는 3분이 걸렸고 다시 학교에서 문방구까지 걸어가는 데는 1분이 걸렸다.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 더 땡땡땡 속력으로 걸었다라고 하는데, 자, 얘는 학교에서 문방구 갈 때가, 자, 지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몇 분 걸렸어? 3분 걸렸지? 1분에 20m를 갔어. 자, 한편 학교에서 문방구까지 걸어가는 데는 자, 1분 동안 40m를 갔지? 따라서 집에서 학교 갈 때가 더 느린 속력으로 걸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자, 두 물체가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경우 더 멀리 이동한 물체의 속력이 더 빠르다. 자, 오른쪽 그림의 100m 달리기 경주와 같이 두 물체가 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면 자, 더 적게 걸린 물체의 속력이 시간이 더 적게 걸린 물체의 속력이 더 빠르다. 물체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계산해 줄 수 있고 속력의 단위는 미터/세컨드, 킬로미터/아워, 센티미터/세컨드, 미터/아워 등이 있다. 이거 속력 비교하는 거 과거 면접 문제로 많이 써. 막 다른 값 중 가장 빠른 게 뭐니? 뭐 이런 식으로 말로 질문하는 것들이 많아 쓰라고 하고. 자, 지민이가 100m를 20초 달렸다면 지민이의 속력은 5m/s다. 자, 그러면 운동에 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운동의 기록. 자, 운동한다는 것은 물체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 비교.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더 짧은 시간이 걸릴수록 더 빠르고,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경우 더 멀리 이동했을수록 더 빠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비교 문제들 해줄 수 있어. 좀 전처럼. 자, 이때 운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중성광 사진이라는 게 있다. 자, 시간 기록계가 있었는데 시간 기록계가 빠졌네요. 자, 다중성광 사진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한 사진이야. 그래서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이웃한 물체 사이의 간격이 더 넓다. 자, 두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만큼 이동했으니까 두 물체 모두 등속도 운동을 하였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비가 더 크기 때문에 비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속력이 빠를수록 이웃한 물체 사이의 간격이 더 넓다라는 걸 기억해 두고, 자, 한편 다중성광 사진 외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시간 기록계라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요즘은 비디오 촬영해서 커트를 분석해서 쓰기도 해. 자, 비디오는 화면과 화면 사이에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시간이 정해져 있지. 그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물체가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비교해서 빠르기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속력.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하는데,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구할 수 있다. 단위는 미터/세컨드, 킬로미터/아워가 되는데, 자, 환산을 할 때 킬로미터/아워를 환산할 때는 이런 특징이 있지. 예를 들어 36km/h다 그러면 얘는 10m/s가 되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72km/h다 그러면 20m/s. 108km/h다 그러면 30m/s. 자, 그 다음에 143km/h다 그러면 얘는 40m/s.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 속력이라는 거. 평균 속력은 속력이 변화될 때
자, 이때 전체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평균 속력이다. 자, 그래서 얘는 자,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등속도 운동. 자, 등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물체의 속력이 항상 일정한 운동이지. 그래서 다중성원 사진 사이의 시간 간격이 항상 일정하다. 밑에 표를 보니까 0.0초에서 1초 사이 4m, 1초, 2초, 3m, 2초, 3초, 3m, 3초, 4초, 4m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자, 같은 거리만큼을 이동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으로는 다중성원 사진의 물체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 자, 또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데 공식을 이용해서 살펴보고 많이 쓰게는 안 해. 중학교 과정은. 근데 알고 있으면 편하겠지. 자,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고 구하기로 하자. 이렇게. 자, 델타 t는 델타 S인데 t는 S 씁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따라서 S라는 녀석은 뭐가 돼? V 곱하기 t인데 이 값이 항상 어떻게 나타나? 일정하게 나타난대. 그렇다면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VT 그래프를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속도 그래프 살펴보면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이야기해보면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가 어떻게 원점에서 출발했다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VT 그래프의 아래 넓이에 해당하는 건 뭐에 의미했지? 이게 V고 이게 T니까 뭐가 됩니까? 얘가 S 이런 것들은 변이가 될 것이고 자, 이때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S 아는 값이 돼버리니까 이게 얼마가 돼? 속력이 돼버렸다라고 해서 기울기가 속력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등속 운동의 그래프 관계를 살펴보면 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길기가 속력으로 점점점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원점을 출발하면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내주면 되고 자, 시간 속력 그래프 살펴봤더니 시간에 따라 속력이 언제나 일정하기 때문에 아래 넓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지? 아래 넓이에 해당하는 것이 이동 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살펴보면 이런 특징인데 옆쪽에 사이드 특징도 마저 정리해볼게.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 가속도가 0이다. 이거 개념에서 그지? 자, 따라서 물체의 속도 변화가 없지.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운동하는 물체와 바닥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한다면 물체의 속력은 점점 느려진다. 그러나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에어테이블이나 에어트랙과 같은 장치는 에어테이블이 뭐냐면은 혹시 월미도 같은데 놀러 갔더니 오락실 들어갔더니 자, 넉넉한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손을 넣으면 거기서 바람 나오는 거 본 적 있니? 그러니까 뚜닥뚜닥 해갖고 건너편에 구멍에다가 넣어서 꼬린시키는 거. 그게 에어테이블이에요. 이거 비슷하게 길 따라 막대에 숲이 비어 있어. 막대가 쭉 되어 있고 거기에서 공기가 또 불어나와서 물체를 띄워줄 수 있어. 그래서 실험용 차들을 띄워주는 장치를 에어트랙이라고 얘기해.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에어트랙이 처음 수입해갖고 학교에 갖고 왔던 것 같아. 그전에는 에어트랙이 없었어. 그냥 역학수레라는 거 갖고 실험을 할 수 있는데 마찰이 있잖아. 그래서 실험이 부정확한데 이 에어트랙 갖다 놓고 실험을 탁 했는데 충돌할 때 충돌을 좀 덜 시키려고 쇠 고리를 만들어 이 용수철의 역할을 해주거든. 스프링 역할을 해줘. 근데 애들이 하도 세게 부딪혀갖고 다 찌그러졌어. 나중에 그 담당하는 교수님 쫓아와가지고 난리 쳤지. 자식들아 이게 얼마짜리인데 되게 비쌌어 그때 당시. 국내 제품이 아니고 미국에서 수입했거든. 그래서 되게 비싸가고 겁내 혼났던 기억이 난다. 니네 이거 앞으로 하지 마. 그리고 욕은 욕대로. 그게 진짜 그때 당시 최첨도 아닌데 센서가 있어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센서가 작동하고 또 센서가 작동해.
그래서 센서가 작동하는 시간 차이를 구해주거든. 우리가 거리 정해놓으면 속도를 계산하면서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리고 충돌 실험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썼는데 나중에 그것도 못 쓰게 됐네. 자, 운동하는 물체와 바닥면 사이 마찰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력은 점점 느려진다. 그러나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이런 곳에서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했지. 등속도 운동의 예는 대표적인 게 모노레일. 모노레일이 뭔지 아니? 월미도 가면은 그 열차 있잖아. 월미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열차. 요즘도 다니나 모르겠다. 이게 모노레일이야. 자, 무빙워크. 무빙워크는 어디 있지? 지하철역 같은 데 있지. 환승하거나 이럴 때 지하철역이 있다. 국내 최대 무빙워크가 어디 있대? 인천공항에 있대. 그냥 3km 정도 된다고 하나? 그래갖고 무빙워크 구간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공항 들어갈 때 타는 게 무빙워크가 있대요. 안 타봐서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런 무빙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키리프트. 스키리프트 같은 것들이 속도가 변하고 모노레일, 모노레일이네. 자, 무빙워크 같은 게 속도가 자꾸만 변해버리면 어떻게 되니? 사람이 타면 자빠지기 쉽겠지. 실제로 사고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손잡이를 잡아야 돼. 짬뼈, 컨베이어 벨트. 공장 같은 데 있는 거지. 물자, 우리 생산품을 이동시켜주는 장치가 컨베이어 벨트인데 이것도 시간에 따라 자꾸 변하게 되면 얘네들 어때? 작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겠지. 자, 그 밖에 에스컬레이터.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등속 운동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 실험을 할 때 또 뭘 하냐면 드라이 아이스 통을 써. 필름통과 같은 조그만 플라스틱 통에 드라이 아이스를 담고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뒤집어놔. 그럼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를 하지. 승화를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되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내뿜어지면서 바닥과 이 통을 떨어뜨려줘. 그래서 마찰이 작용하지 않게 해서 등속도 운동에 가까운 운동을 시켜주는 거야. 이거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분식집 가서 국물 있는 음식을 시켰어. 예를 들어 볶음밥을 시켰어. 국물을 공기에다 담아주잖아. 근데 이 공기가 갑자기 막 움직일 때 있지. 난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움직이냐면 공기 밑에 빈 부분이 있단 말이야. 빈 부분이 있는데 국물이 뜨겁잖아. 그 공기가 가열이 된 거야. 자, 기체가 가열되면 부피가 팽창하지. 팽창하는데 아직 누르는 무게 때문에 팽창은 하지 못하고 있어. 압력만 높아지고 있어. 그러다가 압력이 어느 일정 이상이 돼버리면 얘가 살짝 공중에 떠. 뜬 상태에서 옆쪽으로 쭉 이동해버리지. 테이블의 기울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구간 동안에는 잠깐이라도 등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이 생긴다. 자,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A와 B가 있어. 기울기는 누가 더 크지? 기울기 누가 더 클까요? A가 더 크죠. 즉 A의 속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지. 자, 그 그림이 자, CD로 자, 속력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났어. 자, 그래서 아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더 넓게 나타나죠. 너무 현수 다 빠지는구나. 지은이 새끼는 선생님 수업 안 듣고 다 올 사람 다 왔구나. 자, 시간 속력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C이므로 자, 시간 넓이로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자, 이 그래프 관계 잘 봐주세요. 자, 개념 쇼쇼 한번 풀어볼까요? 나눠드린 프린트는 오트 겁니다.
있습니까?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옆쪽에 빈칸 채우기부터 한번 보죠. 땡땡 시간에 따라 물질 위치가 변하는 것 운동이지. 다중성형 사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한 사진이다. 자,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한다.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킬로미터 퍼 아워 등이 있다. 땡땡땡땡 전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고 한 등속을 평균 속력이라고 한다. 등속 운동. 등속 운동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해준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아래 넓이는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자, OX로 답해보면 돼요.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양이다. 빠르기를 나타내는 양이지. 그래서 X. 물체의 위치는 기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5. 1시간 동안 3,600m를 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 동안 1m를 이동하는 물체 속력과 같다. 5. 3,600초로 나눈 거잖아. 어허. 이건 학교 시험 볼 때 특히 이제 물리와 관계되는 게 너무 쉬워져 버리니까 약 보고 그냥 대충 푸는 경향이 있거든. 실수해가지고 틀린 경우도 있어. 진짜 조심해야 돼. 약 보지 마. 의미가 또 다 다름이 있어. 자, 2번 그림은 달리고 있는 지수의 위치를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다. 같은 시간 동안 나타냈기 때문에 자,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점점 멈추는 과정을 이야기하지. 가장 빠른 구간은 다 구간이야. 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가장 많으니까. 가장 느린 구간은 마 구간이야. 자, 3. 물체의 속력, 이동거리, 걸린 시간을 구해보자. 10초 동안 100m 이동한 속력은 10m/s이다. 물체가 5m/s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20m이다. 물체가 10m/s의 속력으로 500m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50초이다. 자, 4번 세 물체 ABC의 속력을 m/s의 단위로 구하고 속력을 비교해 보세요. 1초 동안 25m를 달리는 버스는 25m/s이다. 1분 동안 120m를 걸어가는 어린이는 자, 60초로 나눠주는 거지. 2m/s이다. 굉장히 빠른 속도지. 2m 가면 걷는 것 치고는. 자, 2시간 동안 72km 달리는 자동차는 20m/s이다. 자, 그래서 속력이 가장 빠른 건 누구지? 누구야? 누구? 첫 번째 게 25였고 두 번째 게 22였고 세 번째 게 20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 B가 2구나. 호준이 같은 실수했네. 자, 그럼 가장 빠른 건 A, 그 다음에는 C, 그 다음에는 B가 되겠지. 자, 5번 오른쪽 그림 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성형 사진이다. AB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 얼마인가?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간이 되겠지. 전체 5초가 걸린다, 그지? 자, 5초 분에 100m, 100cm/s야. 1m/s, 그지? 그럼 얘는 0.2m/s가 되겠지. 1초에 20cm 가니까 20cm/s가 되겠네. 자, 그래프를 분석하여 아래 다음 값을 각각 구해보자. 기울기는 얼마가 되지? 5분의 20이니까 4m/s. 자, 이때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5 곱하기 4, 20m. 자, 이번에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운동을 살펴보자.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이는데 중력에 의해서 물체의 움직임은 1초당 속력이 얼마씩 변화하니? 9.8m/s씩 변화한다. 즉,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9.8m/s 제곱이라고 한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 자유낙하 공기저항이 없을 때 정지했던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한다. 자, 속력의 변화. 지구 근처에서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해서 중력가속도가 9.8m/s제곱이라고 하지. 중력가속도 상수, 속도 변화량 9.8을 중력가속도 상수라고 해서 정확히는 중력가속도지 9.8m/s제곱. 이걸 지표하는 데서 언제나 일정하다. 한편 이동거리, 같은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점점점 더 늘어나겠지.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낙하한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므로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런 형태가 그려집니다. 속력 그래프를 살펴보면 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을 처음에 붙잡고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나타나겠지. 이때 기울기가 얼마가 돼? 9.8이 되고요. 단위는 중학교 때는 가속도 단위 안 되기 때문에 가속도 안 쓰셔도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하면 시간 낙하 거리 그래프는 얼마가 될까? 어떤 형태가 될까? 시간 낙하 거리 그래프는 이 그래프의 안에 넓이지. 넓이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2차함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돼. 자, 물체가 정지에 따른 움직임으로 물체의 천속력은 0이다. 떨어지기 시작한 후에 물체의 속력은 매 초마다 9.8m/s씩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알고 있는 문제 등가속도는 했으니까 얘는 GT라고 써줄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1초일 때는 9.8, 2초면 19.6, 3초일 때는 29.4, 자, 4초일 때는 39.2, 5초일 때는 49, 6초일 때는 58.8m. 이런 식으로 자, 미터/s 1초당 9.8m/s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5초의 물체의 속력은 49m/s이다. 이렇게 9.8을 시간에서 나타내 줄 수 있다. 두 번째,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을 살펴보자. 갈릴레이의 나체 법칙에 의하면 진공 중에서 질량이 다르더라도 물체의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요. 자, 진공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바닥에 동시에 도달한다. 물체의 종류, 모양, 질량에 관계없이 자유낙하할 때 속력은 항상 1초마다 9.8m/s씩 증가하게 된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지만 물체의 속력 변화는 질량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하다.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항상 G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공기 저항이 낙하에 미친 영향을 보자. 공기 저항이 없다면 얘는 동시에 떨어지지.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가 같게 일어난다. 공기 저항이 없으므로 쇠구슬과 깃털 모두 1초에 9.8m/s의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된다. 쇠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자,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쇠구슬보다 깃털의 공기 저항이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자, 쇠구슬이 깃털보다 먼저 떨어지게 된다. 즉 깃털은 깃털의 무게에 대해서 공기 저항이 상대적으로 큰 값이 되는 거지. 자, 옆쪽에 공기 중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자유낙하. 누가 먼저 떨어진다고? 무거운 녀석이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질량이 다르지만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진공이 아니더라도 거의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교과서에서 탁구공, 골프공 또는 테니스공, 야구공의 낙하를 비교하는 실험이 주로 등장하게 되는데 상관없이 거의 같더라는 얘기지. 자, 물체의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면 공기 저항의 영향을 비슷하게 받기 때문에 이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 등속도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과 속력 그래프를 한번 보자. 등속도 운동은 일정하고 자유낙하 운동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지. 속력이 일정하다. 시간 속력 그래프 그리고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모양이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 항상 일정하지만 자연학하는 경우에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비율로 계속 증가하고 시간 속력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 된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증가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 옆쪽에 다중성광 사진을 잘라서 붙였어. 등속도 운동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이동했지. 반면에 자연학 운동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점점점 더 커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 원점이 아닌 점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동을 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뒤쪽에 개념 쇽쇽. 강원님 질문 있다. 뭐 이해한다? 설마? 상담은 솔직히 시험 때문에 안 해도 될 건데, 그치? 최근에 우리 이거 새로 다 한 거잖아, 누구나. 우리 자원이 졸려 죽으려고 하네. 싫으네, 뭐 찌찌가 쓰리네. 왜 오늘 제 숨쉬기 뭐지? 자, 이제 같이 자연학원도 공기저항이 없을 때 정지한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지구의 지표면에서 자연학화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합니다. 자, 진공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합니다. 7번 자연학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면 O, 옳지 않으면 X로 표시해보자. 자연학화 운동에 운동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 이동합니까? 점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겠죠. X. 자연학화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다. O. 물체가 자연학화할 때 물체의 속력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게 된다. 1초에 9.8m/s씩 증가하지. O. 진공에서 골프공과 탁구공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골프공이 먼저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아니, 동시에 떨어지겠지. X. 자, 8번 오른쪽 그림은 정지했던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지면으로 떨어질 때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세로축의 A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쪽은 어떤 것이냐. 2초라면 19.6m/s라는 값이 되겠지. 자, 그래서 19.6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 9번 그림은 질량이 2kg, 5kg, 10kg인 세 물체 ABC를 같은 높이에서 나란히 두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단풍기장 무시하자. 자, 물체 AB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같은 중력이 작용하므로 얘는 질량 곱하기 중력과 빼주는 값들의 비지. 따라서 얘는 2대 5대 10이 되어버리겠지. 2대 5대 10. 자, 물체 ABC를 동시에 낙하시켰을 때 속력의 변화는 1초당 매 1초마다 9.8m/s씩 변하고 있다. 자, 10번. 다음 그림과 같이 쇠구슬과 깃털을 각각 공기중과 진공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시켰다.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골라보자.
자, 1번 가는 진공이야. 자, 그래서 동시에 시간 변화리 같은 시간 동안에 대해서 속력 변화가 이렇게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림 나는 깃털 또는 쇠구슬이 지면에 먼저 도달한다. 나의 손은 쇠구슬 먼저 도달하지 공기장이 있는 경우가 되겠지. 공기장이 있어서 그렇다. 자, 3번 가에서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자 같지. 자, 그리고 속도 변화, 속력 변화도 같다. 4번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더 크다. 아니, 둘 다 중력은 같다. 하지만 공기 저항력이 나타나는 거지. 맞습니까? 공기 저항력이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탐구 A 밑에 있는 문제 1, 2, 3을 한번 봅시다. 3일 연속 맞춰서 됐다니 죽겠다. 기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잘들 쉬었어? 왜 오셨어? 어디였어? 농구하러 나갔어, 윤준이? 지원이 너 얼굴 보니까 어제 종일 찬 거 같아. 뭐였어? 하나번? 놀러 다녔어? 가족이랑 어디 갔다 왔어? 서핑 뭐 샀어? 서핑? 서핑할 때가 있어? 그냥 파도 위에서 그냥 패들링 하는 걸로? 파도 거의 없었을 텐데. 인공으로? 그거 어디 뭐 파는 거 어디 있대던데? 비싼 어디에? 그걸로 갔어? 모르겠어. 잘 파? 선생님은 딱 하면 안 움직일 텐데. 요거 바닥에 칼을 좀. 서핑. 선생님 윈드서핑은 해봤다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윈드서핑은 해봤는데 서핑은 안 해봤어. 딸린 거는 해봤는데. 자, 다 했으니까 자, 보입시다. 자, 탐구 A에 대한 설명 부분인 것은 O 옳지 않으면 X를 보자.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는 가가 많아 나가 많아 나가 더 크지. 자, 나가 더 크다.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자, 가가 나보다 더 길다. 아니지?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가가 더 길지. 그래서 얘는 5가 되겠네. 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길이는 물체의 속력을 의미해 주게 된다. 그래서 시간 이동거리를 길이는 물체의 속력이다. 속력의 역수가 아니지. 자,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속력 일정한 거지. 그래서 X. 자, 2에서 3 표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1초 동안의 2m 시간에 물체 속력은 2m/s야. 모든 구간에서 평균 상승한 속력 다 같이. 10초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인지 한번 볼까? 얘는 1초 동안에 2m 가게 되니까 10초 동안에 얼마를 가게 되니? 20m를 가겠지. 탐구 B 1, 2, 3 한번 보자. 얘는 자연각 운동하는 물체를 이야기해. 여기 결과 비교하는 거 비치는 그래 또 그래프 그리는 거 있네, 그지? 도표 작성하는 거. 탐구 주제 도표 작성. 에이! 종훈이 너 일로 와. 너 딴 생각이겠지. 이런. 큰일 났다. 졸려서. 아저씨,
확인 1번에 1번. 오르면 5을 지나면 x를 보자. 골프공과 탁구공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다르지. x. 골프공, 탁구공을 낙하할 때 속도의 변화량은 언제나 일정하다. 자, 속도 변화량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지?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일정해. 속도는 증가하지만 속도의 변화량은 일정하다라고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는 x. 3번 이와 같은 실험을 진공에서 하게 되면 골프공이 먼저 지면에 도달할까? 아니, 동시에 도달하겠지. 동시에 도달하게 돼. 자, 진공 상태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모두 같다? 아니지, 물체마다 다르지. 물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2번에서 3번 표는 진공 상태에서 자유낙하한 쇠공, 탁구공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얘는 1초 동안에 9.8m/s씩 속력이 계속 변화될 거예요.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까닭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자. 자, 이 두 물체의 중력은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같지만 중력에 의한 속도의 변화는 같지만 일정하지만, 자, 얘는 쇠공의 경우에 자, 누구보다 탁구공에 비해서 중력의 크기가 더 크다. 이것은 탁구공에 비해서 쇠공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두 번째, 10초 후에 물체 속력을 까닭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1초마다 9.8m/s씩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초가 됐더니 얘는 9.8 곱하기 10이 되어버려서 98m/s가 되겠지. 98m/s. 자, 여기서 잠깐은 아래 문제 1번, 2번을 한번 봅시다. 뒤에 실력 탄탄 3번까지 111조까지 숙제. 차 발표가 언제 나오지? 10월 1일. 7월 1일? 한 달 남았네. 떨려? 네. 기말 공전이라. 명절 때 돼도 좋은데 과거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인천 정교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애들 많이 와가지고 내신 챙기고 해서 쉽지 않아. 치열해 과거가. 과거 애들 요즘 똘팅이잖아. 너무 뒤지게 해가지고. 최근 인간애를 전교 1, 2등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요. 현서도 인간애 썼니? 아마도. 지훈이 넌 무슨 백보기 광주를 썼어? 저요. 광주에 연고지가 있어? 아빠가 근무지가 광주 쪽에 있으셔? 네. 아빠하고 둘이 자취하면 되겠네? 동생 때문에 엄마는 안 가실 거 아니야? 그러시니까. 너 어차피 기숙사구나. 인과가 훨씬 더 쉬운데. 자, 봅시다. 유제 1. 오른쪽 그림은 물체 A, B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자.
자, 얘들은 평균 속도가 자 누가 빨라? A가 더 크지. A의 속력은 얼마가 되니까 60m/s. B의 속력은 30m/s가 됐대요. 자, A와 B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합니까? 아니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X. 2초 동안 B의 평균 속력은 90m/s다. 자, 2초 동안에 B의 평균 속력은 30m/s입니다. 자, A의 속력은 그래 X지.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가 된 거 맞지요? 같은 시간 동안에 2배만큼 이동했으니까 속력이 2배예요. 자, A, B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지. 1초일 때는 30m 벌어졌는데 2초일 때는 60m만큼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됐네. 유제 2. 오른쪽 그림은 어떤 물체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부분을 계속 골라보도록 하자. 자, 얘는 A 구간, B 구간, C 구간으로 움직이는데 B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았지. 정지해 있는 거야 5초 동안. A에서 물체의 속력은 자 5분의 12가 돼버리지. 2.4m/s 맞습니다. 자, 물체가 가장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구간은 기울기가 가장 크니까 A 구간이 되겠지요. 자, B에서 물체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도 운동합니까? 얘는 정지 상태지. 이동거리가 없으니까 정지 상태. C 구간에서 C는 자 물체의 속력이 얼마나 되니? 자 5초 동안에 3m만큼 변했지. 그래서 5분의 3이니까 0.6m/s가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겠지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 뒤쪽부터 숙제 다 수업을 들어가고. 숙제하는 거 다 하고 가려고. 응? 아내가 보면 진짜 때려줄 거야. 지훈이만 하면 다 하지. 강지훈, 너만 하면 다 하는 거야.